자, 그러면 오늘은 200페이지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페이지에 있는 순열을 짧게 하겠습니다. 순열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요. 뽑는다라고 그냥 씁시다. r개를 뽑는다. 그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이라고 해요. 이렇게 적으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쉬운 예가 뭐가 있냐면요. A, B, C, D 5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확 쉬워지죠. 그쵸? 이게 순열이에요.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순열이었던 거죠. 가끔 저기 선생님들 중에 가끔 중학교 애들 가르칠 때도 그때 순열이야 라고 말하는 쌤들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식 용어를 배우는 겁니다.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일단 r개를 뽑아요. 그 뽑은 것을요, 일렬로 나열해요. 일렬로 나열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요, 뽑은 것들끼리 구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뽑은 둘은 각각 보다시피 다르죠. 한 놈은 반장, 한 놈은 부반장,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이해 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일렬이라는 뜻이에요. 일렬은 한 줄이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한 줄로 세운다는 뜻이지만, 이 한 줄로 세운다는 것에는 예를 들어서 1등이구나, 2등이구나, 3등이구나 이런 식의 순위 매김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1등과 2등을 구분짓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처음에 나오는 서로 다른 n개도 꽤 중요하고요. 서로 다른 n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몇 명 있어? 5명 있죠? 사람끼리는 전부 다 달라요. 이해 가요? 주머니에서 구슬이 있어. 이 구슬에 번호를 매겨놔서 다 다른 구슬이에요. 이해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요 다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확률 같은 게인데, 다음에 가면은 여기 앞이 말이 바뀌어요. 서로 같은 몇 개 이렇게 앞에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얼마 전에 고1 애들 상대로 수업을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서로 다른 몇 개였지? 기억이 안 나요. 6개였나? 의 공을 서로 같은 바구니에 빈 바구니 없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있었어요.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번 주? 저번 주? 일요일 날 했던 거예요. 어쨌든. 미쳐버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냐면은 이 6개의 공이 서로 다르죠. 요거를 그럼 같은으로 고치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서로 같은 바구니? 요거를 서로 다른 바구니라고 고치면 또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빈 바구니 없이? 그럼 빈 바구니를 허락하면요. 있어도 돼. 경우의 수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예제만 갖고도 벌써 8개의 예제가 나와요. 이해 가요?
8개가 푸는 법이 다 다릅니다, 또.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글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푸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순열은요, 일단 서로 달라야 돼요, N개가. 여러분이 저 반장 뽑기를 생각해 보세요. 5명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서로 다른 5명이고, 이 중에 2명을 뽑은 거예요. 그쵸? 직책을 주겠다. 학급 임원이라는 거 하는 걸 2명 뽑겠다. 근데 그 2명을 뽑아놓고 끝이 아니라 그 2명한테 야, 너는 반장이야, 너는 부반장이야 라고 구분 짓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일부러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이 다음에 배울 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단계까지 하는 게 지금 할 순열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끊어 쓰는 걸로 보였어요. 일단 뽑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들 갖고 또 한 줄로 쭉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걸로 합시다. 이건 뭐라고 쓰겠다는 거죠? 이게 몇 개고요? N 5개고요. 이게 몇 개예요? R이 2인 경우예요. 이해 갔어요? 서로 다른 5명에서 2명 뽑아서 너 반장해, 너 부반장해, 너랑 구분 짓겠어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 순열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죠? 반장 뽑는 방법 5가지와 부반장 뽑는 방법 4가지. 맞아요. 20. 맞아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순열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순열을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N permutation R. NPR이라고 쓸 겁니다. N permutation R인데 그냥 줄여서 NPR이라고 쓸 거고요.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N은 아까 얘기한 서로 다른 개수. 뒤에 있는 R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뽑는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정합니까? R은 0보다 클 거고요. 준비된 게 N개니까 N 이하라는 걸 가정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N과 R은 자연수입니다. 이거 이해 가나요? 예를 들어서 5명인데 6명을 뽑아서 직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중복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뽑는 것도 최대 5명까지밖에 못 뽑는 거죠, 당연히. 이거 일단 이해 갔나요? 그럼 방금 얘기한 이 5명 중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는 걸까, 이거는? 이거는 바로 OPE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 가죠?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니네들 구분 짓기. OPE.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그렇다면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요 숫자부터 시작해서요. 한 명씩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반장, 부반장에 총무까지 있다면 곱하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씩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렇게 몇 개의 숫자를 곱한다? 2개의 숫자를 곱한다. 다시 한번. 방금 했던 게 뭐라고요? 이게 5명 중에 2명 뽑기. 그쵸? 이게 OPE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계산했죠? 그동안. 그쵸? 마치 5부터 2개의 숫자 곱하는 거 느낌으로. 이해가요? 만약에 똑같은 예제인데 숫자 좀 늘려볼까요? A, B, C, D, E, F, G 7명이네요. 그쵸? G. 이 7명 중에서 누구 할까? 이번엔 뭐 할까? 리더, 당번, 그 다음에 셔틀을 뽑는 경우의 수. 이해가 무슨 말인지? 리더와 당번과 셔틀을 뽑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첫 번, 7명 중에 1명한테 리더를 주고, 그 리더를 제외한 6명 중에 1명한테 당번을 주고, 그쵸? 남은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셔틀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기호로? 7P3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너랑 셋 다 구분 짓겠어 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다시피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왜? 한 명씩 빠져나가니까 계속. 그치? 한 명씩 빠져나가니까. 리더 당첨 하니까 그럼 넌 빠져. 이렇게. 6명 남았네. 다시 당번 뽑아. 빠져. 그럼 또 5명 남은 이런 식으로. 그치? 한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1씩 줄어들죠? 이렇게 총 3명. 3개의 숫자를 곱해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상상이 가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맨 처음에 n부터 시작해서 곱해요.
그 다음은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이렇게 곱할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몇 개의 숫자를 곱해요? 총 R개의 숫자를 곱해요. 그쵸? 이해가요? 그럼 R개의 숫자를 곱한다면 맨 마지막에 곱해지는 모양이 뭔지 상상이 가요? 다시 할게요. 자, 한 개의 숫자를 적으면 n을 적는 거죠. 두 개의 숫자를 적으면 뒤에 있는 숫자가 보다시피 n 빼기 1이에요. 이해가죠? 세 개의 숫자를 적으면 뒤에 있는 숫자가 마지막 숫자가 n 빼기 2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한 개일 땐 n이고 두 개일 땐 n 빼기 1, 세 개일 땐 n 빼기 2. R개일 때는 n에서 뭘 빼는 모양이죠? R 빼기 2를 빼는 모양이에요. 이해가요? 하나 작지 않나요? 다시 한 개일 때는 n 빼기 0이고요. 두 개일 땐 n 빼기 1이고요. 세 개일 땐 n 빼기 2니까 R개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끝 모양이. 이해 갔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NPR을 계산하시면요. n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 n 빼기 2를 차례차례 곱해가면서 어디까지 곱한다?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곱하는 것이 NPR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누가 미쳤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쓰죠. 그쵸? 초심자용으로 보여주면 이런 식이에요. 7B3 어떻게 쓰냐고요? 7부터 숫자 3개 적어요. 이해 가요? 7부터 숫자 3개 적어요. 쉽게 말해서. 765 이런 식으로. 곱하면 끝이죠. 뭘. 이해 갔죠? 자, 첫 번째 NPR. 우리가 반장, 부반장 뽑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순열이라 부를 거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고 나서 그 r개들을 일렬로 구분 짓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 부를 겁니다. 기호로는 NPR,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해 갔나요? 두 번째, 그러면은 NPN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쵸? NPN은 뭐예요? NPN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으면 5명 전부를 뽑아서 5명 전부한테 반장도 해, 너 부반장 해, 넌 수학부장 해, 넌 과학부장 해, 너는 음악부장 해 하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5명 모두에게 뭔가를 주는 방식. 이게 NPN이에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요. n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에서 어디까지 곱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곱하기 1까지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5명 전부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면 경우가 몇 가지겠냐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니겠냐고. 이해 갔나요? 나 지금 되게 천천히 수업하는 건 알고 있죠? 말만 많고 좀 빨라서 그렇지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요. 수업을. 알고 있어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을 앞으로는요.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NPN이라고 해서 방금 말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1도 나올 건데 여기까지 곱한 이 값을요. 지금부터 n하고 뒤에다가 느낌표 같이 표시를 하는 걸로 기호를 대신할 겁니다. 읽을 때는요. n 느낌표! 이게 아니라 n 팩토리얼 이라고 읽을 거고요. 또는 뭐 한자어로는 계승이라 부르기도 해요. n 계승,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을 건데요. 보통은 우리는 사대주의상 미국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어로 읽을 거예요. 우리는 n 팩토리얼 그냥 줄여서 n 팩이라고 읽으면 아 그게 팩토리얼인 것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n 팩토리얼 이해 갔나요?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 뭐죠?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을 의미하고요. 4 팩토리얼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24를 의미해요. 이해 가요?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1까지 곱하는 모양을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 느낌표 기호 좀 쓸 겁니다. 이해 갔죠? 나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고, 졸고 하는 것들을 깨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 퍼뮤테이션, 저 순열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 순열이 방금 봤던 것처럼
NPR이라고 하는 개념이 n부터 시작해서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것을 NPR이라고 했어요. 그쵸? 저게 쭉 가서 곱하기 1까지 나오면은 팩토리얼이니까 그걸 좀 응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이 식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요. 1을 곱할 거예요. 1. 곱하기 1이라고요.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는 거 알고 있죠?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할 건데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가 누구죠? 하면은 n 빼기 r이에요. 이해 가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가 누구예요? n 빼기 r이죠. 따라서 n 빼기 r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계속 작아지는 이런 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곱할 겁니다. 똑같이 곱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죠? 1 곱한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렇게 분모 분자에 얘만큼을 곱해요. 그냥 1을 곱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은 모양을 곱하면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고 또 마찬가지 하나씩 줄어드는 모양이니까 분자가 뭐죠? n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NPR을 지금처럼 계산했는데 요런 트릭을 쓰는 거죠. 약간의 이제 스킬을 쓴 거예요. 그쵸? 테크닉을 부린 거죠. 끼를 발산해서 테크닉을 부렸어요. 살짝. 그쵸? 그랬더니 분자가 뭐가 됐어요? n부터 시작해서 쭉 1까지 곱하는 모양인 분자가 n 팩토리얼이 됐고요. 분모는 뭐죠? 이 빨간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쵸? n 빼기 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n 빼기 r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NPR은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 하는 거고요. 팩토리얼을 저렇게 새롭게 하나 정의했기 때문에 저 복잡한 식을 팩토리얼로 좀 간편하게 쓰고 싶은 겁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적용해 볼까요? 아까 분명히 NPN이 뭐였냐면요. NPN이 n 팩토리얼이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R에다가 n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준식에 R에다가 n을 대입하면요. 좌변은 보다시피 NPN이고 우변은 n팩 나누기 n과 r이 같기 때문에 분모가 0팩이 됩니다. 그쵸? 근데 좀 전에 NPN은 n 팩토리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아까 n 팩토리얼로 했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저 수식이 요 수식이 지금처럼 r이 n일 때도 성립하고 싶다면, 즉 이 식이 성립하고 싶다면 특수하게도 0팩을 1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0팩토리얼을요 1로 정의해버리면 이거 분모 1이니까 얘랑 같은 거잖아 하고 해서 좀 특수한 정의가 하나 나와요. 이 특수한 정의는 방금 얘기한 이 NPR을 간단화하는 이 공식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이기 때문에 저건 저대로 하나 또 외워둬야 됩니다. 0팩을 1로 정의함으로써 이 공식이 R과 N이 같을 때도 유용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R과 N이 같으면 이 공식 못 써. R과 N이 다를 때만 이 공식 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R과 N이 같아도 쓸 수 있고 달라도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요거 하나만 추가로 외우면 돼 라는 식이 된 거죠. 이와 비슷한 논리는 뒤에 가서 컨비네이션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이 비슷한 논리가.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몇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계산 같은 거는 맡길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오는 그 경우의 수 세는 거는요. 다 중학교 수준입니다. 문제 개 쉬워요. 그걸 틀릴 리는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특수한 몇 가지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몇 가지 경우만 몇 가지 배우면 되는 거고 그만인 거고 계산법은 이 자체 요거랑 요거 두 개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아무래도 팩토리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헤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애들이 잘 못해요. 7팩 더하기 8팩을 간단히 하시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애들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을 간다면 뭐예요? 뭐예요?
2의 9제곱.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알아요? 지수 법칙이죠. 그잖아요? 그럼 2의 4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을 간단히 하면 뭐예요? 조용하네요. 이거는 2의 4제곱을 묶으면 1 더하기 2, 즉 3 곱하기 2의 4제곱이 간단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뭐 한 거죠 지금 방금? 인수분해한 겁니다. 공통인수 묶기. 이해 가요? (7의) 팩토리얼과 (8의) 팩토리얼 더하시로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7 팩토리얼, 8 팩토리얼 뭔지 알겠어? 8 팩토리얼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7부터 쭉 곱하는 게 뭐게요? 이게 7팩 아닌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얘가요,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에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7팩, 7팩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8 곱하기 7 팩토리얼, 즉 9 곱하기 7 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팩토리얼 계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이 문제가 좀 쉽게 좀 풀릴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팩토리얼, 저거 나중에 통분도 해야 돼요, 저거. 나중에 통분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하거든요, 저걸로. 그러니까 아직 처음 배운 거다 보니까 팩토리얼이 뭔지 감을 못 잡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할 때 좀 힘들어져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MPR 이거 어차피 그거 아니냐고요. 반장, 부반장 뽑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걸 이렇게 식으로 썼던 거에 불과하잖아요, 보다시피. 그리고 팩토리얼 하나 정의함으로써 저게 이렇게 팩토리얼로 심플하게 쓸 수 있구나. 대신에 0팩을 1로 정의를 해야겠구나. 재밌는 퀴즈 하나 내줄까요? 퀴즈를 내준다고 해도 애들이 싫대요, 제기를. 재밌는 퀴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0, 0, 0, 1, 1, 1, 2, 2, 2, 3, 3, 3 이런 식으로 마지막 어디까지? 9, 9, 9까지. 숫자 3개를 이용해서 수학 기호를 이용하여 6 만들기 게임입니다. 참고로 0부터 9까지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77로 6 만들 수 있겠죠? 그쵸? 7 나누기 7 하면 1이니까 이렇게 빼면 6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수학 기호를 이용하면요. 000부터 999까지 다 6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오세요. 알겠죠? 000부터 666까지, 아니 999까지 6을 만들 수 있어요. 모두 다. 군대에서 시간 더럽게 안 갈 때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만들어봐! 병장님, 이거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시간 잘 가요. 재밌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한두 개 정도만 풀고 진도는 맞춰야죠. 진도는 조금씩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루하니까. 202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그 팩토리얼, 괜히 지웠나? 팩토리얼 그거 모르면 못 풀어요. MPR을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팩토리얼도 쓸 수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이것만 해도 상관없긴 한데 n 빼기 r팩 분의 n팩입니다. 0팩은 1이고요. 그러면 1번 이게 뭐야? NPE는 90을 풀래요. 이게 아까 다시 한번 이 초보자들, 왕초보 애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수학 더럽게 못하는 애들한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알려주는, 머리가 꽃받친 애들한테 마지막에 야,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하자고 했던 마지막 최고의 방법입니다. N부터 몇 개 적으라고요? R개 적는 거예요. 그쵸? 그 NP는 뭐겠어요? 뜻이? N부터 2개를 적는 거죠. 적을 때마다 숫자는 1씩 감소합니다. 이렇게 2개를 곱한 게 얼마 나온다? 90이다. 아, 뭐예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풀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겠죠. 그쵸?
전기에서 n제곱 빼기 n 빼기 90은 0이고 이게 n 빼기 10과 n 더하기 9로 인수분해가 돼서 n은 10, 5, 마이너스 9인데 자연수 찾는 거니까 이건 글러 먹었잖아? n은 10이다. 그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풀죠. 거기 풀에도 나와 있듯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아,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걸 보고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므로 90을 10 곱하기 9처럼 연속한 자연수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90을. 따라서 큰 숫자가 n이겠죠. n은 10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죠? 예, 그렇게 풉니다. 보통은 그렇게 풀어요. 보통은 내가 알려주는 스킬들은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스킬들은 보통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몇 등급 정도? 여러분은 7등급 세대니까 7등급에 맞출까요? 현재 9등급이니까 9등급에 맞출까요? 몇 등급 정도 하는 친구들이 쓰는 스킬 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하는 스킬들은 이게 딱 중위권 스킬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위권 애들이 이 정도 스킬을 써요. 상위권 스킬은 몇 개 있긴 있는데 수업 중에도 몇 번 보였어요. 그런 것들 살짝 못 쓰죠. 잘 힘들어요. 6PR 120 예, 이런 게 착각하면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앞대가리가 문자고 뒷대가리가 숫자면 이렇게 나와서 그나마 풀리는데 이렇게 뒤에가 문자가 나와버리면요. 이거 못 써요. 식으로. 힘들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거 6부터 R게 적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20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6부터 3개 적는 거죠? 네, 그러니까 R은 3이에요. 이해 가요? 이런 스킬들은 뭐 막말로 말하면요. 한 학교 내신 6등급, 7등급인 애들도 이런 건 풀어요. 막말로 말하면은 머리가 꽃받친 애들도 푼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시험은 장난 없어요. 개어렵죠. 3번 문제는 다음을 만족하는 n값 찾기입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n 플러스 2부터 4개 적으라는 거니까. 그쵸?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 이럼 4개가 되겠다. 그치? 이해 갔죠? 우변은 56 곱하기에 이게 뭐라고요? n부터 2개 적으면 돼요. n, n 마이너스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죠? 혹시 이 n의 범위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연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여기 썼는데 지워버렸는데 제 얘기를 R의 범위가 0부터 n 이하 즉 n은 R 이상입니다. 그쵸? 뭐라고요? 얘가요 얘 이상이에요. 범위가 기본적으로 즉 n은 이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이해가요? 기본적으로 n은 자연수긴 하지만 1은 아니잖아요. 2 이상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n이 2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얘랑이 둘 다 양수란 뜻이잖아요. 다시 할게요. 이걸 풀어라고 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이거 4차 방정식 풀려고 기를 쓸 건데 4차 방정식 힘들어요. 언제 풀어요? 그쵸? 전기하고 인수분해할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밑줄 친 게 뭐예요? 둘 다 양수예요. 이해가요? 둘 다 양수잖아요. n이 2 이상이니까. 그쵸? 양수이므로 뭐가 가능하죠? 이 약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AB랑 AC랑 같아. 그럼 여러분은 결론은 뭐라고 내는 거야? AB랑 AC랑 같아.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내는 거야, 니들? 결론이 뭐예요? 수학을 배운 거 맞아? 이렇게 대답을 못해. AB랑 AC랑 같아요. 뭐랑 뭐랑 같아요? 뭐랑 뭐랑 같아요? 에? B랑 C랑 같다 또. A가 0이죠.
다시 할게요. 이거 풀라고 시키면 이항하면은 AB 빼기 AC는 0 아닌가요? A로 묶으면 B 빼기 C 0 아닌가요? 이거 곱해서 0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A가 0이던가 아니면 B랑 C랑 같겠죠. 이해 가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걸 딱 보는 순간 아 B랑 C랑 같다요만 찾는 겁니다. B랑 C랑만 같은 게 아니라 A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이해 가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요. A가 0이 아니면 B랑 C랑 같은 거겠네요. 그쵸? A가 0이 아니면이라는 얘기를 내가 왜 했어? A가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다가 왜 중요해? A가 0이 아니면요가 왜 중요해? 만약에 이게 붙으면 만약에 얘가 있다면 얘가 있으면 뭔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그렇죠.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나눈다, 약분한다, 소거한다라고 할 때 기본 아이디어 0인지 확인했나요? 0이 아닌지 확인했나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거 밑줄 친 게 뭐라고요? 0이 아니에요. 분명히 둘 다. 그지 않아요? n이 이상이니까 0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똑같은 곱하기 모양이 양쪽에 있는데 0이 아닌 걸 알아. 그러면 뭐야? 결론은 B랑 C랑 같다고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결론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따라서 이걸 보고 아 뒤에 있는 파란색이 0이 아니므로 결론이 뭐겠어? 앞에 있는 n 더하기 2 곱하기 n 더하기 1과 뒤에 있는 56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요? 4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닌 거죠.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아까 설명한 거대로 연속한 자연수의 곱골이네. 따라서 이거를 인수분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개하고 이게 아니라 56이 87에 56 아니야. 그러니까 큰 숫자가 큰 숫자랑 대응할 테니 n이 6이구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네. 내가 지금 쓰는 스킬이 뭐라고요? 실제 고등학교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애들도 할 줄 알아요,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 스킬들은. 너희도 할 수 있어. 연습해. 지금 이 1년이란 시간이 어차피 내신 점수 빵꾸 나도 고등학교 어딘든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연습의 시간. 니들 그동안 그렇게 연습 안 했잖아. 니들 수학을 풀 때 그동안 그렇게 체계적으로 노트에다가 따박따박 풀어본 적 별로 없죠. 뭔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필기하고 한 적 별로 없죠. 네. 그 연습의 시간이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가 1분에 글씨를 20글자를 쓴다고 치자. 글씨를 1분에 20글자를 쓰는 건데 1년 뒤에 1분에 30글자를 쓸 수 있다. 발전한 거네. 그치? 발전한 거죠. 그게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발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글씨도 개판이고 그림도 개판이고 수업 듣다 보면은 필기 놓치고 필기하다 보면 수업 놓치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근데 뭐 1년이 말이 좋아 1년이 몇 개 안 남았어. 8월 달이니까 9, 10, 11, 12, 1, 2, 6개월 남았네 이제. 연습할 시간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얼만큼 성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때 습득의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요. 습득의 속도가. 이해가 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번만 수업해도 확 받아들일 거고 그거를. 누구는 똑같은 걸 3번, 4번 해도 모르겠는데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습득의 속도가 달라져요. 이해 가요? 예습을 해가지고 대충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완전 처음 보는 걸 알려줘도 그걸 습득한다는 거죠. 빨리. 아 그렇구나라고. 그 속도가 달라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 습득 속도를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요. 되게 알차게 보내야죠. 숙제하는 건 별도고요. 203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2번은 딱 봐도 어떤 느낌이에요? 딱 봐도 와 중학교 수학이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1번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 이거 뭐야? 6명 모두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래. 뭐야? 6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이거 말이에요. 이해 가죠? 참고로 5, 4, 3, 2, 1 곱한 게 120. 얘까지 곱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제 720이 됩니다. 이런 건 해보면 금방 하는 거니까 설마 이런 걸 틀리진 않겠죠. 그쵸? 2번은 뭐예요? 6명 중에서요. 4명만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을 일렬로 세운다. 일렬로 세운다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순열 기본 정의. 6명 중에 4명 세우기입니다. 6부터 숫자 4개 적으라 이거. 6, 5, 4, 3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죠? 30, 12, 그럼 360인 거 봐. 그치?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거 계산 문제잖아. 그치? 3번은 뭐냐면은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 뽑는 거. 아, 이것도 중학교 문제 맞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6명 중에 2명을 뽑아서 그 2명을 구분 짓겠다. 이겁니다. 반장, 부반장 이렇게. 따라서 6P2라고 쓰는 거고 계산은 6 곱하기 6에서부터 2개, 5. 30 나온다 이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하겠습니다.